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했다 해가지고 그걸 믿네 못 믿네 뭐 말 많지만 동양에서는 그런 거는 그냥 그 정도 해야 도사예요. 죽은 뒤에 돌아다니지 못하면 도사 취급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에너지 몸. 동양에서 그 몸 만들 때 뭐 하는지 보면 호흡 수련이죠. 영호 비결이 그 몸 만드는 비결이니까. 같은 원리, 같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똑같아요. 동서양이라고 다르지 않고. 그게 기독교나 유대교에도 그 가르침이 있고, 카발라 그런 것도 결국 그 에너지 몸 만드는 얘기, 비결들이 나오죠, 거기. 그래서 이제 랍비들도 그런 거 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부활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황금률하라는 가르침이 대단한 거지. 부활이나 이런 얘기는 그분이 그 정도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냥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죽음의 극복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동양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신선들의 이야기를 그럼 다 그분들마다 죽음을 다 극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도교는 애초에 죽음 극복을 아예 목표로 해가지고 그 단학 수련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만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다녀가신 거는 황금률 하라는 겁니다. 황금률.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이게 핵심이죠. 그 안에 이제 에너지 몸에 뭐 영적인 몸에 그런 공부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개념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신선도 단학해가지고 산에 가서 단학만 열심히 해서 이제 몸의 에너지체가 강해지고 강해지다 보면 몸 밖으로도 나타나고,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거 다 하는데, 그러면 신선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있어도 마음이 안 닦여서 안 된다는 게 나중에 이제 그러게 되면 신선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많았는데, 나중에 나오는 도가서에서는 분명히 하죠. 그 부분을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그 몸이 다 만들어졌거든.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3000포인트 쌓아서 공덕을 3000포인트 쌓아야 선계로 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는 명확히 붙어요. 즉 덕을 못 쌓으면 다 부질없다는 내용이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중국 도교에서 예전에 도교 그 취재한 걸 봤더니 무당산이나 이런 데 가서 도사들한테 인터뷰했더니 장생불사하려고 지금 산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아주 소승적인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선도 못 되고 뭐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만큼은 뭔가 남는데, 그래서 그게 올바른 신선이 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그거는 또 다른 소승이에요. 그 몸만 만드는 비법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대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만들어서 영원히 안 죽으면서 신선세계 가서 재밌게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방식의 소승. 참나를 안 뒤에 참나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고통이 와도 모른다고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답을 찾았다 하는 게 아라한식 소승이면, 아주 소승식 소승이면, 그런 소승은 좀 중승식 소승이에요. 에너지 몸을 만들어서 영원히 우주 법계에 머물 수 있게 해놓고 나는 그것대로 초월해서 이 세상 버리고 갈란다 하는. 진짜 태승은 그걸 다 닦으면서도 참나는 아라한 만큼 에너지체는 그런 중승의 신선들만큼 다 닦아놓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현상계 들어와서 서로 인의예지 하자고 양심하자고 가르치는 양반.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몸으로 천국에서 그냥 잘 사시면 되잖아요. 우주 경영 잘하고.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또 고초를 겪고, 그게 태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을 배우시라는. 에너지체는 당연히 그 공부 중간에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 치고 그거 안 한 분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에너지 수련이 없이 인의예지를 그렇게 깊게까지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에너지 수준만큼 인의예지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다 할 것 같죠. 인의예지 뭐 하면 인의예지 해가지고 양심 분석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우주의 심오한 원리까지 깊이 통찰한 그 지혜가 있어야 그 관계에서도 또 조율을 하는 맛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입 열면 중용이니 대학이니 논어니 맹자니 하는 경전이 나오죠.
입에서 경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인간관계의 심오한 원리의 깊은 부분까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단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니에지 하면 된다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면 된다는 거는 유치원생도 다 아는 거고. 근데 그 아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라는 얘기고, 그걸 더 깊이 정밀하게 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거는 성인도 다 모르는 게 있다. 이게 중용의 얘기거든요. 성인들도 모르는 게 있다 하는 그 심오한 영역까지 탐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심오한 사색을 조금만 하면요. 이 몸이 힘들어져요. 사실. 우주의 어떤 원리에 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로 글로 배울 때는 모르지만 진짜로 통찰하면서 직관을 해내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 그릇을 키워주는 게 호흡 수련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체 만들어서 뭐 좋은 데가 살자는 게 아니라 홍익학당에서 그 에너지체 얘기를 하는 거는 에너지체의 그릇을 키워야 이니에지를 더 깊이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남다른 이제 도덕이 나와요, 속에서. 그래서 한 단계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자기 인격이 점프하고 점프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잘 점프하려면 에너지를 그때그때 그 레벨에 필요한 에너지의 몸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에너지 몸 수준을. 그래서 이제 능가경에도 삼지에서 오지보살이면 의성신이 만들어지고 팔지면 색자재지라 의성신에서 자유롭고 이런 얘기들이 살짝 붙은 것 같죠?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에너지적인 어떤 힌트입니다. 요 비밀이에요. 요 정도 안 갖추면 팔지보살이 하는 거 다 못한다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단학 수련 하시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호흡 들숨날숨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들숨날숨 길이만 음양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음양만 맞춰주면 몸 안에서 잘 자라서 변화를 일으켜주니까. 그래서 뭐 조선식 호흡법 이거는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단전에다가 의식을 두고 들숨날숨 길이만 맞춰줍니다. 그러면 몸 안에서 그러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춘 채로 그 전체적인 호흡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에너지가 강해져요. 근데 길게 하면 좋다 하고 지금 바로 길게 하시면 몸이 힘들어서 못 하고요. 숨 막혀 죽죠. 그래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만큼 살짝 늘려가시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2초였으면 2초만 꾸준히 하셔서 다져져서 이제 2초가 재미없을 때쯤에 3초로 늘리시고 조금만 늘려보셔도 여러분 에너지 몸 안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의 그 강도가 되게 달라져요. 강해져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지만 여러분 몸을 잡아주니까 몸이 뭔가 더 이제 편안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합니다. 힘이 나고. 그럼 에너지가 전기신이 하나라 물질하고 에너지가 힘이 나면 정신도 힘이 나요. 같이 다 힘이 나요. 그러면 그런 뭐 우울함에서 탈출하고 이런 데도 에너지,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기운 대주면요. 되게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이 힘이 딸리면, 기운 딸리면 또 마음 조절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 효능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효능이고 돛 닦는 사람은 여기서 더 들어가서 내 궁극적인 정신도 에너지고 우주의 참나도 에너지고 우주 전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몸을 잘 개발하지 않으면 참나 안에 있는 결국은 태초의 그 한 기운 안에 있는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내가 다 구현하기 힘들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 기운이 여러분이 강해야 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랑의 로고스가 발현. 금 기운이 강해야 정의의 로고스가 나와요. 금 기운이 약하면 정의의 로고스가 잘 안 나. 좋은 게 좋은 거다시로 늘 넘어가는 스타일로 하고. 금 기운이 강하면 어디 가서든 꼭 싸우려고 하고. 끝장을 보자 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고. 이게 처음에는 이런 건 이제 거친 차원의 얘기인데요. 참나 차원에 들어가도 그 에너지들이 참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운이 강할수록 그 에너지가요. 육바라밀이나 이니지가 더 제대로 나온다고 했죠. 더 심오한 영역까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기운을 계속, 기운은 항상 관리해 주셔야 돼요. 단전에 기운이 차 있는지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단전에 기운 차 있고, 참나 깨어 있고, 희노애락 조절이 양심에 맞게 잘 되면 상중하단전이 제대로 기능하겠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제 제대로 딱 하나로 이렇게 한 줄로 기둥이 서서 여기
에너지들이 그러면 또 차주면 그게 더 잘 나와요. 상중하단전에 에너지를 딱 채워놓으면 그게 이제 더 잘 나오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보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살 하나. 다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막 장난처럼 뭐 보살, 뭐 우리가 보살, 뭐 요즘 흔히 유행하는 게 우리나라는 무조건 12,000명 뽑아내겠다. 12,000 도통군자 얘기가 이전부터 내려오니까 어디든 12,000 뭘 뽑아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한 명씩 배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맞아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뭐 하나 에너지가 안 맞건 뭐가 마음이 안 맞건 그 양심이 안 맞건 하면 공부가 멈춰요. 거기서. 저는 숱하게 봤어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20년 이상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켜보고 저도 연구해보고 하면서 왜 안 되는지를 저는 계속 연구해보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연구해본 결과 거기서 뭐 하나만 틀어줘도 공부가 다 멈추더라고요. 딱 스탑. 자기는 계속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멈춰 있어요. 제자리만 돌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뭐가 조금 안 된다 정도로 알고 답답하다로 아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딱 멈춘 겁니다. 제가 지금 제 강의 보시고 제발 어디 멈춰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를 좀 진지하게만 들어주시면 본인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함정에 빠졌구나 바로 다 아실 수 있는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 얘기를. 그래서 무슨 뭐 돈 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듣고 그냥 바로 잡아서 좋은 길 가셔서 큰 보살 되셔서 우리나라에 좋은 일 해주면 저도 이득이니까 서로 좋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학당에 오시면 아무튼 그 본인이 어떤 공부하셨든지 좀 내려놓고 오세요. 왜냐하면 학당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차크라니 뭐 양심이니 참나각성이니 그거를 정확한 급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 점검해 줄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 혹시 인나에서 티베신이 어디니 거기 있는 자료나 림포체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봤어요. 뭔 얘기하나. 그런데 정확하게 저기도 없구나 하는 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드리는 깨어있음, 호흡, 양심 분석의 얘기들은요. 예전 성인들은 다 그거 해가지고 성인된 비방들이에요. 그 비방을 정확히 쓸 수 있냐는 거죠. 이 정도 쓰면 몇 급이고, 이 정도 쓰면 몇 단이고, 이거 얘기 다 할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불선의 경전을 통해서 종합해서 설명드린 게 제가 체험했던 내용들을 화엄경 강의예요. 거기에 1지부터 10지까지 얘기에 각 지에서 에너지 문제, 깨어있음 문제, 양심 분석은 어디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 제가 다 드리고 있죠. 레벨별로. 지금 8지까지 왔는데 그 안에 그 각 레벨별로 필요한 에너지적인 문제, 깨어있음의 문제, 양심 분석, 육바람일의 뭐 분석과 실천의 문제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레벨입니다. 제가 다 얘기 드린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 인류가 보살 되는 거고 그 정보가 없으면 절대 보살 안 나옵니다. 지금 엄청 뭐 평생을 걸고 뭐 참선을 하고 뭐 한다고 하죠. 우리 눈에 보면 보살로서는 어느 한 부분만 발달돼 있지 보살로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과목은 만점 나왔는데 다른 과목이 꽈락 나오니까 합격이 안 돼요. 보살 합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헷갈리는 겁니다. 보살 같은 경전에 나온 보살 같은 분들이 있던가요? 어디 가보시면 뭐 하나를 잘하죠. 단학을 잘하든가 명상을 잘하든가 뭐 하나를 잘해요. 근데 양심 얘기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양심이 이론 올리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개발하 이런 얘기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 때문에 뭐 말이 많죠. 인성교육 하는 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 분석과 실천법인데 그거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없고 심지어 인성교육 한다니까 뭐 어제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 글을 봤더니 3일 해가지고 자격증 준다고 인성교육이 앞으로 뜨니까 지도사가 필요한데 3일 교육에 얼마 받고 자격증 준다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그런 지도자한테 배우면 인성이 늘겠습니까? 인성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막 함부로 다루고 있는데 또 그게 돈 된다니까 막 날뛰는데 걱정되더라고요. 또 이거 돈 된다고 하면 또 우리는 양심 노트 무료로 지금 오픈해가지고 다 다운받아서 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노트는 판매하지만 그 내용은요. 양식 다 다운받아 쓰실 수 있게 해놨어요. 똑같이.
그러면은 노트 쓰듯이 할 수 있게 다 해놨잖아요. 그런 것도 악용하려고 누가 덤빌라나 하는 겁이 또 나더라고요. 인성교육이 돈 된다고 지금 소문났으니까. 또 어딘가에서 학당 또 양식 노트 또 적당히 이렇게 가감해서 또 학당 거 유튜브 좀 보시고 또 어디서 누군가한테 돈 받고 자격증 팔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인성교육을 저렇게 하면은 애초에 뭐가 답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 우리 흥여에서 민사고 교사랑 초등학교 교사가 둘이 나와서 그 학생들 지도할 때 그 사례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 가장 둘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교사가 뭐 보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민사고 교사 같은 경우 특히 자기가 양심 분석해서 올려야 학생들도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릴 테니 너희는 나만큼은 해라 하고 이제 모범이 돼서 하니까 따라와서 지금 한 학기 실험한 내용을 어제 발표했었는데 뭐 또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곳곳에서 나름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인성교육이 양심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과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 양심의 결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유치원생도 다 느낄 수 있지만 심오한 영역 가면 성인도 모를 영역이 있다고요. 우주의 심오한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이게 중용에 딱 써 있는 겁니다. 군자의 돈은 아주 심오한 거는 성인도 모르고 아주 거친 거는 어리석은 남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 그게 결국 양심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서 신을 느끼고 우주가 양심으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구나 거기까지 느끼시려면 여러분 정말 심오하겠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입에서 늘 경전이 나오겠죠. 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인은 모르냐. 동물도 알고 있어요. 동물도 이니지를 지켜요. 제약된 모습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심오한 데 들어가면은 참 인간으로서 알기 어려운 영역까지 이 연결돼 있는 게 결국 그럼 보살은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뭘 공부하느냐? 그 심오한 양심을 공부해 가는 거예요. 육바라밀, 불교식으로. 육바라밀을 일지도 하고 일반인도 하고 이지도 하고 십지도 하고 다 하는데 결국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레벨 차이로 아주 그냥 지옥 축생 거기 아기부터 십지보살까지 레벨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섬세한 레벨의 그 단계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 얘기할 수 있는 데 있냐는 거죠. 경전에 써진 거 외우는 데는 많은데요. 그걸 가지고 실감나게 어떻게 하시라. 제 화엄경 강의 보시면요. 각 지마다 육바라밀 이 정도 하면 2레벨입니다 할 때 경전에 없는 얘기를 드리죠. 육바라밀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50% 이상 뭐가 되면 그런 얘기는 실제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게 누구나 돼야지 그 소수만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인류가 누구나 그런 레벨을 알고 자기 레벨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그리고 초중고 공교육에서 그런 레벨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양해 보시라는 인성교육.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뭐 널렸는데 제 유튜브 강의 활용해서 틀어주시고 인성이 이런 거다. 양심 노트 다운받아서 한 장씩 나눠주고 한번 써보자 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또 나라가 또 엄한 사교육도 조장할까 봐 인성교육 한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 괜히 괴롭힐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 그거는 제가 돈 안 드리고 얼마든지 누구보다 공자님 정도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나 그 정도 될 수 있게 그 양심 노트 다 개발해서 해놨으니까 활용하시고 그 출력해서 묶어서 그냥 쓰시면 되죠. 학당도 그 노트 안 팔려도 좋으니까요.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씩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양심이란 게 뭔지 제일 잘 알고 인성을 제일 잘 개발하는 나라가 되면 이게 예전에 그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말한 이니에지 가지고 도덕 가지고 세계를 리드하는 문화 강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거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양심 그 정도까지 지금 잘 몰라요. 지금 전 세계 양심이 뭐냐 해서 선명하게 사랑과 정의. 예전 철학자들은 알았지만 지금 대중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서양이라고 해서.
서양도 그런데 알았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았어요. 그런데 동양의 아이디어가 가서 또 서양을 더 정밀하게 해주고 했어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써서 자본주의의 아버지인데, 애덤 스미스는 원래 철학자고, 국부론은 당시 자연현상 연구하듯이 인문현상 중에 경제현상을 연구해서 쓴 거예요.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 이게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선, 그런 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를 가지고 거기다 표현했다고 지금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그 시대 서양 철학자들이 노노맹자가 번역돼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라는 걸 보면 맹자의 서양 버전이에요. 철저히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을 연민이니 이런 공감이니 동정심이니 이런 이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걸 가지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든 도덕의 근원은 타인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다. 그걸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내면의 양심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 내면의 공정한 심판관이 있다. 관찰자가 있다. 그 사람한테 만족을, 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인가를 못 받으면 사람은 잘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스트레스 받게, 열받게 우주가 프로그램을 해놨다. 우주 보편적인 존재. 그래서 거기에 어기면은 처벌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도 있는 거다. 뭔가 거기에서 우리가 말한 찜찜함을 느끼게 해놨다. 우주가. 자기가 보면 분명히 그렇다. 근데 이 얘기들을 동양 고전을 하나도 인용을 안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애덤 스미스는 이미 맹자나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나왔다. 대놓고 노노맹자 찬양한 볼테르나 뭐 이런 양반들도 있고요. 여러 철학자들이. 그리고 애덤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선도 이런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말이다. 이런 게 다 지금 뭐 최근에 책도 나왔었죠. 뭐죠? 어떤 공자가 이제 서양에 영향을 준 그 얘기 최근에 책 나와서 저한테도 김영사에서 보내와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잘 써 있습니다. 학자분들이 연구한 게. 최근에 애덤 스미스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을 되게 잘 해놨다. 양심의 그래서 건강한 삶은, 행복한 삶은 애덤 스미스 말하는 건강하고 빚이 없고 세 번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우리 얘기가 그럼 서양의 학자도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분은 정확히 제가 강의 중에도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것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덤 스미스가 사랑과 정의를 설명을 너무 잘해서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인용해요. 애덤 스미스가 이랬어요. 사랑은 남을 더 이롭게 해주는 거고 정의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다. 지금 우리 양심 분석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노노맹자 다 봤단 말이죠.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노노나 맹자. 그래서 결국 사랑은 뭐냐? 하면 칭찬받는 거고 정의는 안 하면 비난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그건 정의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라.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학당 양심 분석에서 이미 그걸 다 이런 철학자들의 의견까지 노노맹자, 서양 철학자들의 모든 의견까지 기독교 황금률까지 다 감안해서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 문명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표현됐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인간의 길 열다 2005년에 낼 때 거기에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똑같은 얘기다 하고 써놨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거기 애덤 스미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그냥 국부론에서 자본주의, 이기심만 부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에 이득이 되게 해놓는다라는 이기심을 조장하는 철학자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애덤 스미스는 원래 지금 사실 서양의 맹자인데 저런 대접을 받는가 했었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요. 욕심껏 잘 살려고 노력해도요. 사회 전체에 이득을 줄 수 있어요. 단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그 사회는 정의로워야 돼. 즉 그 각자가 남을 해치는데 부자가 되면 말이 안 되죠. 사회에 공익이 된다는 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욕심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에서 그거를 정의롭게 발현되게 도와주는 사회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 잘 살려고 노력할수록 사회도 같이 잘 살게 된다.
그런데 이게 다 이미 전제된 얘기거든요. 양심과 정의가. 그 사회는요, 공정한 그러면은 이 시장이 돌아가는데 공정한 재판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강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국가가 정의 구현은 확실히 해줬어야 돼요. 아담 스미스 말하는 그 시장이라는. 근데 그런 건 다 떼버리고 애덤 스미스한테 뭐만 취하냐면요. 이기심 부려도 사회가 잘 된다는 얘기만 요즘 신자유주의자들은 계속 그 얘기만. 애덤 스미스 얘기하지 않았냐.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도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을 준대.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려도 너희가 뭐라고 하지 마. 너도 득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기심을 부리면 남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죠. 그 선을 지켜줘야죠. 그 선 지키는 거를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엄청 얘기한 거예요. 그 선을 어기는 순간 사회에서 처벌받게 된다는 얘기를 엄청 해놨는데 요 얘기는 빠지고 유리한 얘기만 갖다 씁니다. 노벨상 받았다는 경제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도 이걸 왜곡시켜서 인용하더라고요. 주의자인데 노벨상 받았다는 학자인데 세상에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 부려도 다 잘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를 전제로 하고 주장을 펴나가길래 덮었어요. 덮을 게 없어서.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설명해버리면 답이 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럼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그런 자본주의를 굴리려면요. 여러분 다 한 칠지보살쯤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양심으로 스스로를 공정하게 끝없이 점검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아 실현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결국 사회에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통제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독점도 없고 독과점도 없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서로 잘 살려고 할수록 사회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해서 막 쓰시면 벌써 그게 무지와 아집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런 거는 애초에 그런 애덤 스미스나 이런 그 철학자나 이런 경제학자한테 근거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덤 스미스 책도 보세요. 최근에 나온 책 되게 잘 됐는데, 그래서 그 책, 알기 쉽게 양심의 원리, 양심이 왜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원리까지 다 설명해놔. 그래서 그럼 이게 우리만의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까지 하더라면 한 걸 다 해놨어요. 그 책에. 정의는 집의 구조물에 해당된다. 뼈대. 사랑은 인테리어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정의를 어기면 구조물이 날아가니까 집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요. 사랑은요. 더 이쁘게 할수록 더 좋은 거고요. 이해되세요? 이 미묘한 감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금률을 얘기했지만 공자님은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정의를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기본이 깨져버리니까. 예수님의 그 황금률은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사랑을 더 표현하면 좋겠다는 얘기고, 공자님의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는 절대 정의를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이왕이면 더 사랑하면서 살자는 얘기. 이거는 무한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큼 휘저야 양이 찰까요? 사랑을 다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아무리 죽어도 또 찜찜한 게 사랑이 더 줄 수 있었는데. 정의는 그건 아니에요. 정의는 그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미묘하게 서로 하나이면서도 미묘하게 더 적극적이고 사랑은 정의는 좀 더 소극적인 이렇게 덕이다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요거는 무한하게 해주는 영역이고 이거는 내가 안 해주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극적, 적극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사실 하나예요. 남을 나처럼 생각하니까, 공감하니까 요 현상이 나타나. 한쪽으로는 요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한쪽으로는 요거 꼭 주고 싶다. 미묘하죠. 하나는 더 베푸는 쪽이고 양적이고 하나는 음적이죠. 안 하겠다. 끊겠다. 하나는 쏘겠다. 그런데 요게 결국 여러분 이 인과 의, 사랑과 정의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사랑도 최선을 다하고 정의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모습이 양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겠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한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고려된. 그래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면요. 어떨 때는 정의로운 모습이 더 강하게, 금 기운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목 기운이, 부드러운 기운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둘 다 항상 이건 다 같이 고려돼야 할 가치죠. 그래서 피해가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내 역량에서 뭔가 더 베풀 수 있는 그 뭔가를 우리가 남한테 했을 때 양심에 흡족합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찜찜해요.
둘 중에 뭔가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있으면 찜찜하죠. 그거 피해드릴 줄 알았는데 생각 안 하고 한 거 있으면 찜찜하시겠죠. 더 해줄 수 있었는데 못 해준 거 생각하면 찜찜하시겠죠. 아,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걸 원했겠구나 하는데 내가 그걸 못 해줬구나 찜찜하고. 아, 내가 상대방은 그거 진짜 싫었겠구나. 근데 나는 그걸 했구나. 그거 찜찜하고. 이렇게 양심을 양방면에서 검토해 나가면 성인 나오죠. 이거 지금 서양 철학자 애덤 스미스, 우리가 자본주의의 이론가로 알고 있는 이분도 이 정도 알아가지고 다 설명했는데, 지금 그럼 서양이 그거 하냐는 거죠. 서양도 이거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니지 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애초에 애덤 스미스도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정밀하게 양심을 분석에 들어간 거니까 우리는 더 잘해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상에다가 이니에이지는 진짜 이런 거야 하고 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학당에서는 아무튼 그 인재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게 말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한들 뭐합니까? 이거 말로 하는 사람 많아진다고 세상이 뭐 더 나아지겠습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거 나는 오늘부터라도 사랑과 정의 항상 칼 2개를 쥐고 난 항상 내가 나한테 닥치는 일을 다 요리해내겠어 하시면 보살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살로 살아가시되 레벨업을 조금씩 더 영성을 더 표현하고 싶고 양심을 더 표현하고 싶다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그런 양심 분석과 더 깨어 있으려고 시간 날 때마다 명상을 또 하세요. 모두 내려놓고 참나와의 만남, 양심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양심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또 많이 가져보시고, 움직일 때는, 일이 없을 때는 양심과 하나가 되고, 움직일 때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일을 처리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기운을 단전호흡으로 대주면서 이 정신을 잘 쓰시면 이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일지보살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나왔으면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나오는 걸 막고 우리나라를 나오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분발해서 많이 배출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게 도와주면, 결국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다른 나라에서 나오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만 양심 있으면 뭐예요? 옆 나라들이 다 양심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되게 위태로운 처지죠. 러시아도 살벌하죠. 지금 북한은 뭐 아무튼 그 형제라고 있는데 되게 정신 나간 형제가 또 위에 있죠. 이제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벌써 한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가 또 그 전쟁할 힘을 기르고 있죠. 중국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 이득만 된다면 지금 뭐 남북 문제에서 다 자기들 이득 취하려고 눈이 뻘게 있는 나라고, 미국도 우리 우방이지만 사실 자꾸 일본하고 친하게 굴면서 요즘 우리나라랑 관계가 좀 심상치 않죠. 지금 요 위기 속에서 제가 뭘 우리나라에 도와드리겠습니까? 제가 공부한 거라고 양심 개발법이라 양심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런 위기 상황도 다 돌파하고 이 주변 나라까지도 다 미국도 다른 나라도 다 그 안에서 양심 전문가들이 배양돼서 지금 그 나라가 스스로 이런 다른 나라한테 피해 주는 짓 안 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 다 누가 합니까? 보살이 하죠. 미국도 이번에 생방송 중에 기자랑 카메라맨 총 맞아 죽어서 또 총기 규제 얘기 나오는데, 총도 못 막는 나라예요. 미국도 지금. 그럼 이게 다 어느 나라라고 지금 안심하시면 안 돼요. 다 심각해요. 우리나라 만약에 총기 규제 총기가 풀렸으면 어떡할까요? 우리나라. 길 안 돌아다닐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못 믿어요. 술 한잔하고 총 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집에 있다가 뛰쳐나가서 총 들고 뛰쳐나갈 분들 너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총이 이렇게 국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요, 보통 살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사고 난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총 풀리면 아마 여러분 안 돌아다니실걸요. 그런데 그럼 미국도 그런 거 하나에 대해서요, 분명히
부자들의 그 입김 때문에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만 양심해서 안 되겠죠. 다른 나라를 또 다 양심 강국이 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또 양심의 맛이에요. 양심은요, 나만 하기 싫어요. 내가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남도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게 양심이라 지구가 다 양심국가 되기 전에는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끼리 양심 아무리 개발해도 저기 일본에서 막 원전 몇 개 날리고 지진 나는 데다 원전 세우고 있고 이러면 뭐 살벌하죠. 북한은 지금 백두산 터진다는데 그쪽이, 아니 중국은 거기 또 뭐 원전 짓는다고 난리고 뭐 이게 지금 흉흉해가지고 살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힘도 강해져야 되고 국방력도 강해져야 돼요. 힘없는 사람들 말은 안 듣잖아요. 보살들이, 여러분 보살 되시려면요, 에너지도 강해야 된다는 게요. 여러분이 강하지 않으면요, 약자의 구걸로 들려요. 양심하자는 얘기가. 여러분이 막 양심하자고 해봤자 주변에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난 널 착취하면서 살겠다라고 나와버리면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이 강해지면서도 양심을 지키는 모습이 참 저는 참된 보살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봉호 선생님도, 제 선생님도 항상 그 힘없는 정의는, 아무튼 나라 잃어보셨잖아요. 독립운동도 해봤고 안 됐고 6.25 때 또 그 민족으로서 최대 살상극도 보려봤고 느끼신 게 힘없는 정의는 약자의 구걸밖에 안 되더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강한 국방력도 갖추면서 양심하는, 전 세계에다 우리부터 도덕 지킬 거니까 전 세계 도덕 지킵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듣고 이제 저도 컸기 때문에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경제력이건 국방력인 건 다 강해져야 되지만 양심이 그 위에서 항상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강력한 에너지를 길러보세요. 호흡을 통해. 섭생도 잘 하시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몸에 기운이 충만해야 생각도 잘 되고요. 정신도 잘 돌아가요. 다만 제가 이제 호흡 수련해가지고 잘못된 케이스들은 기운을 넣어드리니까 업돼버려요. 에고가 치성해져가지고 욕심만 강해지고 양심이 그걸 통제 못하니까 훨씬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호흡 못할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려면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힘 키우다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살았다 해서 돈, 힘 하다가 양심 잃어버리고 나면요. 그거 생긴 뒤에는 국민들끼리 또 서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에너지를 강하게 키우시되 양심이 항상 에너지를 부릴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호흡 수련에서 업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운 날 때. 기운 날 때 이 오바를 하게 돼요, 사람. 그때 양심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요. 힘도 키우면서 힘 안 키우고 이 양심만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경제력도 국방력도 다 키우면서. 그래서 봉호 선생님은 예언을 하신 게 막 우리나라가 갑자기 국방력이 강해지기 힘들잖아요. 외국이 물자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 항상 기대하셨던 거는 우리나라의 단학 수련을 통해서 정신으로 좀 개발된 사람들이 그 남들 못하는 그 영감을 더 내가지고 그 국방력도 개발시켰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대덕단지 박사분들한테도 본인이 항상 다호흡 단학 지도하고 막 그랬어요. 봉호 선생님이. 당신들은 책임감 갖고 해야 된다. 과학력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단학하시는 분들, 과학자 중에 단학한 분들 많이 나와야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그 큰일 할 사람들이 과학자 중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요. 봉호 선생님 제자들은 그 말 듣고 저기 이공계 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막상 가가지고는 단학도 안 되고 이제 뭐가 또 막 영감이 나지도 않으니까 괴로워해가지고 학당 와가지고 그런 거 지혜를 구하셨던 분도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학당은 제가 그 단학하면서 양심 분석을 해라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고 다시 제가 또 그 말씀드리죠. 뭐 신비한 거 기다리지 말고, 신비한 게 뭐 보여서 뭔가 과학력이 개발될까 하고 갔던 건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해하는데, 저는 답답한 게 제가 뭐 철학 유불선 연구할 때 꼭 무슨 신비한 거에 기대해서 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명한 사고를 하고 육바라밀에 맞게 양심 맞게 연구하다 보면요. 자꾸 명상 중에라도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연구하면서 하늘에게 지혜를 구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뭔가 하늘이 보여주면 내가 만들겠다고 하니까 아예 못 만들죠. 그게 다 안타까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한테 열심히 몰입하는 사람한테 영감이 갈까요? 아니면 영감이 오면 그때 연구하겠다는 사람한테 영감이 갈까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내서, 그래서 제가 몰입책을 쓴 거예요. 몰입하면서 연구하다 보면 신이 도와주게 돼 있다. 신통이 나게 돼 있다. 근데 먼저 자기가 즐겁게 그 일에 몰입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능력을 바라고 신통한 능력을 바라면요, 그거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해놓은 얘기에 뭔가 부작용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강을 해드리는 겁니다. 몰입하면서, 단전호흡하면서, 양심 분석하면서 깨어서 몰입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연구하시면요, 하늘이 분명히 아이디어를 줍니다. 여러분 양심이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뭐 하늘까지 안 찾아도 양심에서 더 자명한 답이 나와요. 자명한 답이 보이면요, 그걸 또 캐면요, 더 자명한 답이 또 있어요. 자명한 걸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신통한 걸 자꾸 바라고 막 세상을 놀래킬 걸 바라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럼 자명하지 않게 흘러요. 황우석 박사도 자명하지 않은 쪽을 흘러서 결국 신통한 연구 하다가도 지금 이렇게 됐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금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에서도 좋을 게 없고. 자명하게만 처리했으면 될 일을 무리수를 둬요. 당장 그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무리수를 둬서 전체를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봉호 선생님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학당 방식으로 깨어서 연구하면서 양심적으로 연구하시면서 호흡해 나가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발명품이 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머리는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몰입과 정확한 양심적 사고, 자명한 사고만 거기 붙으면요, 별게 다 나올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뭔가 한 자리 하시다가 우리나라 오셔서 강연하는 분들 들어보면요, 다 뭘 자부한지 아세요? 나는 하버드에서 이걸 배웠다. 그래서 자신 있다. 뭘 배웠냐? 소크라테스식 사고법을 배웠다. 그럼 소크라테스 사고법만 대단하고 이게 노노맹자 사단 분석법은 저열하겠습니까? 사단 분석법이 더 치밀해요. 소크라테스도 그걸 쓰신 거고, 양심적인 변증법적인 대화를 쓴 거예요. 삼박자 항상 자명함을 찾아가는 대화법을 쓴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대화를 못하고 하버드 가서 배워야 이렇게 토론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죠. 이게 뭔가 동양은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되게 자명한 연구법. 세종대왕이 그런 자명한 연구법을 몰랐다면 한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다 하던 거예요. 소크라테스 대화법이 결국 들어가 보면 자명한 사고법입니다. 자명한 사고법. 자명한 걸 찾아 끝없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고. 그게 몰입과 함께 그런 자명한 사고, 양심 사고가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별의별 신통 다 부릴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몰입책에 써놨어요. 창조성은 몰입 플러스 삼박자 사고라고 했는데, 그게 음양합, 항상 자명한 걸 찾아가는, 그 사고만, 자명한 사고만 하면 거기서 신통 다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몰입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일단 제 얘기 알아듣는 분들 우리나라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서요, 나라에 보탬되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도, 좋은 발명품 많이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양심이라는 하나의 큰 기준으로 그걸 녹여낼 수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힘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머리는 좋은데 양심의 기준이 하나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서로 다 싸우다 끝날 민족이에요. 누구 하나 잘 되면 못 봐요. 그래서 누구가 하나 잘 되면 내가 그러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끌어내리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돼가고 있잖아요. 본성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제2의 천성이라고, 습성이 돼버리면 천성이랑 똑같아요. 카르마가 형성돼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들어버리면요, 그게 천성이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후천적으로 깔아놓은 이 습성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천에 좋은 본성이 있어도 다 가려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잘못된, 지금의 우리 민족 습성을 분석하면 정말 못된 게 많습니다. 저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몰입해가지고 양심 분석만 하면 습성도 다 고칠 수 있다. 또 새로운 습성이 깔린다. 이게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에너지 얘기하다가 막 여기까지 왔는데 에너지 수련도 잘 하시고 학당에도 최근에 에너지 수련 제가 단학 지도한 분들 중에 아무튼 그 몸의 변화들이 크게 일어난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꾸준히 하시면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저는 뭐 이런 지도를 한 20년째 해보고 있습니다. 대학생 땐 대학 때 친구들 붙잡고 호흡 지도를 시작해가지고 해보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수없는 실험을 해보면서 지금 한 20년 이상 왔어요. 그래서 그런 학당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 또 멘토들하고 공유하면서 이 전화 멘토들한테 지도를 받으시면서 단학 공부하시고 깨어있음 호흡 양심 분석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성취가 다 있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니까 그리고 제가 끝없이 다시 멘토들도 제가 끝없이 저랑 같이 공부하고 놀면서 계속해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체되지 못하게 학당에 일단 오시면 정체는 못 될 거예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제가 끝없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정체되면 못 따라와요. 기존 멘토들 중에요. 못 따라온 분들은 제가 자격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배웠을 때 그땐 잘했는데 학당에 요즘 양심 분석 강조하는데 양심은 못 따라온다. 호흡은 잘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격 정지 시키거나 마이너리그로 좀 쉬었다 와라 해서 다시 그거 다 보강해서 오지 않으면 멘토 못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몇 년째 들어보시면 제가 강의가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더 정밀하게 또 양심을 더 밝혀나가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오는 멘토는 4년 전에는 멘토 자격이 있어서 지금은 멘토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학당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1년마다 멘토들도 재심사해서 자격정지나 이런 거 다 지금 몇 명이 지금 그 자격정지 먹고 그랬어요. 양심을 못 따라오니까. 단학은 정말 잘해요. 근데 양심을 못 따라오니까 멘토로서 자격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노력하신 거 반드시 인정받는 곳이고 학당은. 학당에서는요. 이렇게 무슨 꼼수 부려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뭐 매정해 보이더라도 저는 단호합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이 뭔지 아세요? 양심 세력이 51% 돼가지고 49%의 욕심 세력이 그 사회에다 장난 못 치는 사회 만드는 거예요. 장난 못 치려면요, 여러분 눈이 형형해야 돼요. 양심에 어긋난 걸 보면 바로 지적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 힘이 없는데 욕심 세력이 여러분을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양심 세력? 그러면 양심으로 등쳐먹지 뭐. 양심으로 등쳐먹는 게 그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다 여러분 양심으로 등쳐먹어요. 지금도. 뭐 봉고차에서 뭐 옆에 봉고차가 있는데 할머니가 뭐 짐 좀 들어주라 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봉고차에 잡혀갔다. 그럼 다 알고 있죠.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을 거다. 니네들은. 니네 양심 세력들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 돕고 싶을 거다. 뭐 아기가 울고 있다. 그럼 골목으로 아기가 들어간대. 그 애기가 뭐 자기 집 찾아달라고 뭐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다 잡혀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도는데요. 그 사기를 쳐도 보이스피싱 보세요. 여러분 양심을 다 악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양심 부리다가 낚여요. 그러면 그렇게 낚이고 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마음 들겠어요? 내 다시는 선하게 살지 않으리.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욕심 세력으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지금 욕심 세력들한테 말려서 욕심 세력은 계속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설픈 양심 했다가 사기당하고 나면요. 세상이 원망스럽죠. 자기만 완전 호구가 된 거고. 그럼 같이 악해진다고요.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더 약한 사람을 또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보살은 내가 강해져서 남도 강해지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인데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당에서 지금 양심 교육 시키겠다고 하면서 막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고 가면요. 아무도 안 나와요. 다 그 욕심 세력한테 밥이 될 분들만 계속 배양된 그런 잘못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학당은요. 양심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여러분들이 남한테 말할 때도 학당에 글 올릴 때 무례하게 올리면 바로 경고 나갑니다. 지금 양심에 자명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언행이 바로바로 지적이 나가는 게요. 나가라 이게 아니라요. 바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학당에서 글 올리시거나 학당에서 뭐 이렇게 하시다가 활동하시다 지적을 받았다. 조금 더 신경 쓰실 일이 없는 게
그 지적받은 부분이 지금 여러분의 카르마 중에 제일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거 고치면 여러분은 보살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적받는 걸 겁내하지 마시고 잘 지적도 안 합니다만은 저희도 남 지적하려면 힘들어요 되게. 밥 먹고 힘내서 술 한잔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남 지적이 쉽습니까?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느냐? 양심 분석해가면서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절대 카르마가 안 바뀌어요. 사실 인간의 카르마. 근데 혹시 지적받으시면요. 고치면 그만이에요. 내가 이것만 고치면 보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고쳐주시면요. 학당은 이거 장담합니다. 고치신 거에 대해서 절대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막 뒤에 또 뒷담화하고 또 뒷담화하고. 그 학당 그런 곳 아니니까 학당은 왜 그럼 지적할 때도 저희가 당당한 이유가 고치시면 보살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신 분들은 거듭나시고요. 확 변해요. 못 받아들인 분들은 뛰쳐나가서 이제 제 욕을 시작하고 이제. 근데 그래도 좋아요.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저 욕하는 분 한 분 또 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살 몇 분이 는다면 할 일입니다. 왜냐면 보살이 없다니까요. 지금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살이. 순수하시고 순진하신 분들은 계신데 보살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드물다는 얘기는 욕심 세력이 뭐가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힘을 가지신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가 어떻게 장담하냐. 사회가 이 모양인 거 보면 알죠. 이해되시죠? 사회 지금 돌아가는 거 보고 한국 사회 별로 보살이 없다는 거 확연히 알 수 있죠. 보살을 한 명이라도 늘리면요. 어차피 욕심 세력은 지천에 깔려있는 게 욕심 세력이라 예, 저 욕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보살 한 분 키우는데 욕먹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보살 한 분 키워놓으면 그게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또 주변을 정화시키고 또 한 분이 주변을 정화시키고 어차피 욕심 세력은 항상 있을 거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양심 세력이 50% 넘을 때가 오면 그때는 세상이요. 욕심 세력이 바로 견딜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학당에서부터 실험하는 겁니다. 홍익학당은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만 최고로 알고 양심 모르고 남 짓밟고라도 올라가겠다는 마음 가지신 분이 와서 버틸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학당에 몇 번 나오시면 못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학당은 절대 그런 곳을 그런 강력한 양심이 숨쉬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 불만도 많이 갖게 돼 있고 욕도 많이 먹게 돼 있는 거 아는데 좋은 게 좋다. 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욕이에요. 홍익한다면서 왜 그러느냐. 이게 홍익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고맙다고 하실 날 올 거예요. 그래줘서 버텨줘서 고맙다고 하실 날 올 거예요. 지금은 욕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홍익 보살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대충 키워서 됐으면 지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모양이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실 거예요. 그분들이 양심 챙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끌어내리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양심 돌아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부터 양심 챙기고 힘 있는 분들도 양심 챙기게 만들면 서로 살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분들 재산 뺏어오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양심 알면 재산을 좋은 데 쓸 거 아닙니까? 자꾸 그 부자들도 자기들 자산 증식에만 신경 쓰잖아요. 사람한테 투자를 안 하고. 그 있는 돈으로 사람한테 투자했으면요. 실업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살만해졌을 텐데 그거 길 있다는 거 알아도 그거 내가 돈 풀면 내가 이제 부자들의 랭킹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해서 내가 뭐 얻을 게 뭔가 이거 계산하시다가 안 한다고요. 조금씩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살 길이 있습니다. 예, 많이 가지신 분이 좀 덜 먹고 그 어려운 처지지만 능력 있는 친구들한테 투자해가지고 보살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아무튼 보살이 안 끼면요. 서로 좀 못 믿으실 거예요. 내가 키워준 사람이 날 뒤통수 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남 키워주다 힘 약해져가지고 또 다른 부자들한테 밀릴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것도 이해해요. 욕심 세상에서는 지금 뭐 누구 도와주고 할 정신이 없다라는 말도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자건 가난하건 아무튼 동시에 양심 운동을 전개하면 언젠가 서로 더 믿을 사회가 오면 그때는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사람한테 투자한다는 거나 또 있는 사람이 또 남 배려한다는 게 그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서로
이해할 때가 오면요. 사회가 아주 질적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막 혁명하자는 게 예전 뭐 공산당 혁명하듯이 하지 뭐 끌어내리자. 부잣집 예전엔 부잣집 습격에서 막 다 불태우고 끌어내리고 양심 분석의 뭐 잘못된 버전 막 자아 비판시키고 그게 다 욕심의 노름이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힘있고 강한 사람들 안에서 양심이 싹트게 만드는 게 혁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막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양심하고 싶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양심이 너무 하고 싶은 뭔가가 돼야 돼요. 그게 정신문명 사회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부탄 봤거든요. 부탄 TV보다 감동한 게 있었는데 돈 많고 이런 분들이요. 거기서는 대우를 못 받고 고승, 정신 레벨이 높은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요. 결국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승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고승을 못 모셨다. 우리 마을이 돈이 많으면 뭐하리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전혀 가치관이 달라져 있어요. 정신문명 사회는 그래야 돼요. 그것도 저는 꼭 완벽하다고 안 보지만 그렇게 정신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면 저런 사고도 가능하고 저런 문화도 가능하구나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혁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건데 즉 탄압하고 서로 뺏고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알므로써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물질에 집착했던 삶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이거 돈 쥐고 있으면 뭐하리요? 이걸 가지고 더 많은 보살을 키워내는 게 내 공덕이구나. 이 가치관이 여기까지만 가면요. 우리나라 뭐 난리 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 안 내놓겠죠. 다 도둑놈으로 보이니까 사회가 더 험악해지겠죠. 그런데 아 보살 키워내는 게 진짜 최고의 재테크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그 문명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에서 제가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나라도 종교에 의지해 사기 때문에 저는 부탄도 사실 욕심 안 냅니다. 진짜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자명한 양심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부탄이나 이런 데보다 더 멋진 나라 만들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 혹시 제가 부탄 얘기하니까 아 이게 또 종교 우리 종교가 우리나라를 통일하면 그런 세상 오겠구나 이게 착각하실까 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 불교로 전국에 우리 법당을 깔면 정토가 온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양심학교가 전국에 퍼져야죠. 홍익학당 아니어도 좋으니까 양심학교가 전국에 퍼져야지 보살이 나오는 거지. 신앙으로 가면요. 이제 그 신앙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 인류가 경험해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유교 사회만 해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런 독재 측면에서. 이게 하나의 신앙이 돼버리면 안 좋아요. 다만 양심에 대한 신앙은 전 아무리 해도 좋다고 봅니다. 더 양심적이 되고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무튼 양심을 가지고 이 사회 전체를 한번 변혁시킬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